안녕하세요. 영봉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온라인 수업을 듣느라 매우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 집에서 외출도 못하고 하루 종일 온라인 수업만 해야 되는 상황이 매우 답답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온라인 수업을 다 잘 들으면서 좋은 시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창의 주제 시간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얼굴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좀 부족하겠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고등학교 생활은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조금 더 생활의 호흡이 긴 마라톤과 같은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거리 경기와 다르게 100m 달리기와 다르게 마라톤은 출발점에 선 사람들이 굉장히 앞뒤 길이가 길게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번에 신입생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이제 302명의 학생들이 입학을 했는데 중학교 내신 180 이상이 200점 만점 180 이상이 거의 60%에 다다를 정도로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 60%에 들지 못하는 우리는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고등학교 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출발 지점에서 남들보다 조금 뒤처져 좀 뒤에 서 있는 느낌일자 하더라도 이 길게 꾸준하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선두 그룹에 속하기도 하고 적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질적으로 나아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노력하는 학생은 누구나 성장할 수 있고 또 길게 보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3년의 긴 호흡을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면 아마 그 이후에 30년의 삶도 좀 더 긴 호흡으로 봐야 하는 어떤 인생도 여러분들이 잘 설계해서 계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시험 때 바짝 공부했다가 또 시험 끝나면 조금 편하게 놀고 이렇게 생활했다가 아마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입시라고 하는 것을 신경을 써야 하고 그 입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좀 중장기적인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라톤과 같은 어떤 자세, 뭐 공부든 아니면 생활이든 마라톤과 같은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이 가장 핵심이 되는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라톤은 한순간 하얗게 불태우는 경기가 아니죠. 길게 일정한 페이스로 꾸준하게 지속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고등학교 때의 공부도 역시 시험 때만 바짝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정하게 꾸준하게 공부하는 습관이 생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마라톤은 코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코스 오르막 구간이 어딘지 또 내리막 구간이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좀 계획을 짜놔야 적절하게 힘을 안배하면서 끝까지 무리 없이 완주할 수 있을 겁니다. 입시 과정, 즉 고등학교 생활 역시 언제 한 1년의 생활 안에서 몇 월 달에 어떤 일들이 있고 그래서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집중이 되고 이렇게 힘을 안배해야 하는 부분들을 미리 좀 생각하고 계획하고 시작을 해야 끝까지 지치지 않고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을 마라톤에 비유를 했어요. 자, 일정하게 자기 페이스로 꾸준하게 공부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달력을 보고 학사 달력을 보고
어디서 힘을 쏟아야 하는지, 어디서 조금 힘을 빼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하자. 자, 이런 차원에서 마라톤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점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생활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꼭지를 3개의 꼭지로 나누어서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대학 입시입니다. 자, 2023 대학 입시. 자, 이 말을 2023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은 좀 익숙하게 좀 많이 좀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2023 학번 재수하지 않고 바로 대학에 간다면 2023 학번이 되고요. 2022년에 수능을 보고 2023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2023 학년도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대학 입시와 또 밀접한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학교 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학교 생활의 기록을 채워나갈 것인가, 자, 이것에 대해서 두 번째 꼭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바로 위에 선배들, 지금 3학년 선배들부터 적용되는 2015 교육과정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학교 생활과 대학 입시에 있어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긴 설명이 대학 입시에 관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먼저 보시죠. 지금 대입 4년 예고제라고 하는 것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대입에 대한 기본 방향들이 적어도 4년 전에 예고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 예고제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대입, 2023 대입에 대한 큰 방향의 정책은 여러분들 작년에 원래 이제 중2, 2월 말까지 공표인데 작년에 좀 공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8월 말까지 대교협에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각 대학별 인원이라든가 모집 인원이라든가 어떤 전형으로 몇 명을 뽑겠다라든가 하는 이런 계획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월 달에 어떤 행사를, 어떤 과정들을 갖고 나가는지 그런 일정들이 대략적인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에 대학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각 대학별로 세워져서 공표가 되고요. 이제 3학년이 되면 4월 말까지는 수시 모집, 그리고 8월 말까지는 정시 모집 요강이 대학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 2학년 때에는 미리 이런 모집 요강들을 한 번쯤은 보면서 이거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거지? 라고 한번 경험을 좀 쌓아나갈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이 대입 4년 예고제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큰 방향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2023 대입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들의 대입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을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 작년에 뉴스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자녀의 어떤 입학 과정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었었죠. 이슈화가 됐어서 아마 그 이후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전형에 대한 좀 신뢰도가 조금 믿을만한가? 라는 의문들을 갖게 되면서 학생부 전형을 조금 줄이고 수능 위주 전형,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인 전형일 수는 있습니다. 자, 수능 위주 전형을 좀 더 늘려라.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의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논술이라던가 적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없애거나 점점 줄여나가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것이 큰 방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지금 기억해야 될 거는 학생부 위주 선발, 그리고 여기에 수능 중심의 정시 비율을 확대한다 라고 하는 두 가지 틀을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의 두 축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좀 아마 들어봤고,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들어봤고 가고 싶은 대학들이 쭉 써 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썼기 때문에 서울대가 여기 있네요. 자, 이 대학들은 상위 이제 한 16개 대학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학생부 중심의 어떤 전형들을 비중이 좀 높은 대학들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대학들의 입시 제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죠. 중요한 대학들입니다. 자, 이 대학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자, 원래 지금 이제 수능 중심의 선발을 30% 이상으로 해라. 이렇게 했고요. 특히 이 16개 대학에 대해서는 너네는 40% 이상으로 해야 돼. 라고 따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2022 입시까지는 좀 달성할 수 있도록 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는 30% 이상 수능 위주 전형으로 뽑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시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이런 16개 대학은 40% 이상을 정시로 뽑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것은 올해 8월에 기본 대입 기본 방향들이 기본 사항들이 발표되는 것을 보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수능 위주로 가게 되니까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수능 공부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학생부의 비중은 더 크죠. 학생부 위주 전형은 역시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능의 비중이 좀 더 커졌다고는 하지만 수능 준비와 학생부 관리를 병행해야 하는 것이 재학생들의 과제입니다. 졸업생들, 그러니까 재수생들이죠. 재수생들은 이미 학생부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학생부를 잘 만들었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수능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게 졸업생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시에서는 재학생보다는 졸업생들이 성적 상위자들이 더 많이 포진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에게는 학생부를 잘 활용해서 대입을 좀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능이 잘 나오면 수시 전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 모집 전형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시죠. 자, 다음 화면은 학령 인구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즉 2018년도에 고3 즉 수험생인 학생들의 수가 56만 8천 명이었는데 2023년도 여러분들이 대입시험을 볼 때에는 45만 명 정도로 2018년도에 비해서 10만 명 정도가 감소하죠. 자, 아직은 2022와 2023년도 모집 인원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도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21년도까지 즉 올해 고3까지 인구수가 갑자기 줄었습니다. 45만 명 정도로 줄었는데 대학 모집 인원 자체는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대학 입시가 경쟁이 훨씬 더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학, 가고 싶어하는 학과, 경쟁해야 되는 곳이 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몰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목표가 확 낮아지지 않는 이상은
입시는 여전히 열심히 공부해서 경쟁해서 이겨야만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학 모집 인원이 55만 명 정도 되는데 보통 4년제 대학이 중에서 35만 명을 모집하고요. 전문대가 20만 명 정도를 모집합니다. 자, 그런데 매년 재수생 수능 응시자가 13만 명 수준입니다. 자, 학령 인구, 즉 여러분들 같은 학년이 한 45만 명이라고 했을 때 한 10만 명 정도는 수시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 진학을 안 하거나 하는 이유로 수능을 응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수생들이 매년 평균 한 13만 명 정도 그 이상 되는 인원들이 항상 들어와서 진을 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령 인구 대비 한 3, 4만 명 정도 빠지는 그런 인원들이 수능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학 모집 인원이 급격하게 줄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50만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는 한 10만 명 정도 좀 더 남아 도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아직은 이제 대학들이 이걸 고려해서 아마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학년에서는 우리 1학년 학생들은 대학을 가냐 못 가냐로 고민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원하면 뭐 지방대든 어디든 다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곳, 원하는 전공,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희망과 겹치기 때문에 결국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최근 몇 년간의 그 입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지역별로 어떤 전형들로 모집하는 인원이 가장 많은가를 정리한 표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즉 수도권이죠. 수도권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30% 후반대입니다. 거의 40% 가까이 종합전형으로 뽑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수능 위주의 전형입니다. 정시를 의미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학생부 교과전형,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내신 석차로만 뽑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한 13%에서 20% 선까지 차지를 해서 이렇게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대의 경우, 수도권 외에 지방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전형을 선택하는 모집 정원이 대학별로 낮은 대학은 45.8%에서 좀 높은 지역은 71.1%까지 차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이 2위를 차지하는데 12.5%에서 28.3%,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렇습니다. 자, 근데 지방대 중에서는 자소서까지 쓰고 학생부까지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몰릴 정도의 대학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되게 그런 학교들은 지방 국공립대학교, 국립대학교라던가 아니면 교육대학교, 아니면 카이스트나 유니스트, 지스트 같은 연구 중심 대학교들, 이런 대학들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으로 보면 교과 전형보다는 훨씬 적게 뽑습니다. 그리고 3위가 바로 수능으로 뽑는, 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가고 싶은 학교들은 대개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죠. 또 지방으로 간다 하더라도 좀 더 경쟁력 있고 가고 싶고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대학들이 대체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해서 학생부를 잘 작성하면서 가야 합니다. 바로 이걸 좀 여러분들이 의식하라고 이 표를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우리 오리엔테이션 주제가 학생부 생활기록부, 즉 학생부죠. 학생생활기록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는 지금 조금 여러분 선배들과에서 좀 변화가 있어서 지금은 8개 항목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보면 1번 인적 학적사항,
뭐 이름, 주민번호, 뭐 부모님 성함, 뭐 이런 것들입니다. 가족사항들, 또 중학교 출신, 뭐 이런 것들을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출결사항입니다. 개근인지 아닌지, 또 어떤 사유로 결석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수상 경력입니다. 자, 여러분 때에는 학기당 한 건만, 그러니까 기록은 여러분들이 상 받은 걸 다 학생부에 기록은 하는데 대학 입시에서는 학기당 한 건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할 때 학기마다 어떤 활동을 메인으로 해서 성과를 낼 것인가, 좀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세우고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자격증 혹은 인증 이런 내용인데요. 대학 입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요. 실제로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안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항목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째는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학생부 기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특기사항을 적는 분량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자율활동은 뭐 자치활동, 행사, 적응활동 이런 활동들로 또 다시 구성이 되고요. 지금 듣고 있는 창의주제 수업도 바로 이 자율활동에 기록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주제 시간에 제시되는 자신의 진로 탐색이라던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공부라던가 이런 과제들을 잘 수행해서 잘 발표를 하면 이런 내용들을 관찰이 돼서 이 자율활동에 적게 되고요. 학생회나 학급회, 뭐 반장, 부반장, 학생회장 뭐 이런 역할들을 이런 역할들을 얼마나 잘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적는 항목이 바로 이쪽입니다. 그래서 500자 정도 적기 때문에 한 5개 꼭지, 한 3개에서 5개 정도의 꼭지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좀 집중해서 자세히 잘 적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로 활동은 진로 수업뿐만 아니라 진로 탐색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 속에서 나타난 여러분들의 특징과 성장 과정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 다음 동아리 활동은 역시 연간 정규 동아리와 함께 한 개의 자율 동아리를 수록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봉사활동은 어떤 활동을 몇 시간 했다 이런 내용들은 기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얼마나 잘했는지 그 특기사항도 적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적지 않게 됩니다. 자, 6번째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나 내신 몇 등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내신 석차가 과목별로 나와 있고요. 그 과목별로 보여줬던 여러분들의 성장과 특성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교과 세특이죠. 그 교과 세특을 과목당 500자로 적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평소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과제를 성실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모든 활동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소통하고 협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교과 담임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7번 독서 활동 상황입니다. 자,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독서 수준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혹은 너무 문학 작품만, 추리소설만 열심히 읽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편식하지 않고 좀 골고루 과목별로, 분야별로, 또 혹은 수준별로도 조금 더 수준 있는 책도 섞어서 이렇게 좀 골고루 독서하는 모습들을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어떤
주요한 특징들을 500자 이내로 적게 됩니다. 자, 특히 몇 자 이렇게 적게 되는 부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채우게 되는 것인가는 뒤에 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정리하자면 학생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생부가 쓰여져야 하는가, 좋은 학생부의 조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사의 세밀하고 솔직한 관찰이 담긴 학생부.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목표라던가 자신이 어떤 활동을 하는 이유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할 수 있게 기회를 드리면 여러분들의 학생부가 더 잘 적힐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좋은 학생부는 또 그 학생이 고유한 특성 그리고 성장 과정이 담긴 학생부입니다.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해가 될 만한 내용을 쓰지 않습니다. 간혹 1학년 때 살짝 부족했습니다. 초반에 인상이 안 좋았습니다. 라는 말을 쓸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결국은 이런 과정,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해서 스스로 이렇게 노력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간혹 그런 상황 안 좋은 얘기도 좀 쓸 때가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학생의 고유한 특성, 이런 것들, 다른 학생들과 좀 차별화되는 이런 특성들이 적히는 학생부가 아무래도 학생들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들 입장에서는 그런 고유한 특성이 드러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고유한 특성이 자신들의 진로 분야 혹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질과 맞아떨어지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겁니다. 자, 그리고 진부하거나 베낀 흔적이 없는 유니크한 학생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소서도 그렇고요.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학생부도 그렇고 베껴 쓰거나 복붙이라고 하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여놓으면 이것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 대상에서 좀 제외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무리 멋있는 글귀라도 다른 친구 거를 베낀다거나 이러는 건 오히려 본인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 진부하지 않은 학생부라고 했습니다. 이 학생은 착한 학생이야, 열심히 하는 학생이야 라는 그런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학생이야. 다른 학생들이 쉽게 포기하고 있을 때 끝까지 자신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았던 학생이야. 이렇게 좀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지어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부하지 않은 표현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아마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학생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회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이럴 때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가면서 좋은 표현들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영봉요고 일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하는 것처럼 정규 수업 시간은 1교시에서 7교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8교시에 방과 후 교실을 열고 야간 자습,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과 후 수업과 자기주도 학습은 학생들이 희망에 의해서 선택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방과 후 수업 자체는 학생부에 적을 수 없지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과목마다 자신이 부족한 내용들을 준비해서 수능을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권장할 만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교의 방과 후 수업은
학교에서 개설한 수업을 학생들이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의 수업을 만들어서 요청해서 만들 수도 있는 학생 주도 방과후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런 수업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로서는 이 학생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의 진로를 개척하는구나, 혹은 적극적인 학업의 태도를 보여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관찰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일과 시간 중 수업 시간은 교과 학습 발달상, 즉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교과 세부 특기사항, 교과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수업, 학업을 진행하는 태도를 관찰해서 기록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수업 시간 중에 제공된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은, 진로활동 시간 등은 창체활동에,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에 기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계획해서 어떤 자신의 활동 내용을 기획하는 그런 기회들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도 이제 자기 주도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공부하는 이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하는 모든 교과의 내용들은 수능의 범위가 되기 때문에 수능 준비하는 데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방과후 수업은 역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특별히 방과후 수업이라고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 학생이 학업을 진행하는 과정, 태도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자율활동 등에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이 부족한 과목들을 보강을 함으로써 수능 준비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본교 자습은 아침 자습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8시에 등교해서 1교시 시작 전까지 공부하는 시간이 있고요. 자, 야간 자습 시간은 이제 희망자들이 선택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역시 담임 선생님 혹은 교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하는 모습, 학업을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인성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매우 또 중요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 필요한 공부를 함으로써 수능을 건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간 자습 시간 통해서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바쁜 일과 시간에는 하지 못했던 상담도 좀 더 한 번이라도 좀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과정은 2015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대학교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고교 학점제로 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학생들의 선택권을 기존 교육 과정보다는 좀 넓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대학별로 진학하고자 하는 어떤 분야나 전공별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가 좀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자신의 진로가 명확하게 어떤 방향성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가 때로는 좀 중요하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대를 가고 싶은데 물리 수업을 듣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조금 의아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가서 공대 수업에서는 물리 수업이 반드시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리에 대한 기본 바탕이 고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공별로 좀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런 과목 선택들, 꼭 필요한 과목 이런 것들을 선택을 했는지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교육 과정 자체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 교육 과정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과정에 2020 입학생 교육과정에 대한 파일이 있습니다. 꼭 궁금하신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는 이걸 왜 선택했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진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꼭 가져야지 이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큰 방향, 그래도 난 이과 성향이 강한지, 문과 성향이 강한지, 아니면 예술가로서의 성향이 강한지 이런 큰 방향성은 탐색하면서 그 범위를 좁혀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2학년, 3학년 선택 과목을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학을 하게 되면 아마 바로 담임 선생님과 함께 상담이 진행이 될 거고요. 6월 달에는 교육과정 설명회가 있으니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과정 혹은 자신의 진로와 선택과 관련해서는 담임 선생님과 함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상담하고 이야기하면서 신중한 선택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굉장히 좀 길게 설명이 되는데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가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난 지금 이런 걸 생각해 볼 거야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진로 방향을 결정이 돼 있으면 더 좋고요. 결정이 돼 있지 않더라도 어떤 거지? 라고 잠정적인 어떤 방향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육과정 선택, 그리고 앞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 과정을 선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요. 일련의 그 활동 속에서 어떤 활동에 내가 꼭 참여할 건가, 이 활동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 때에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독서 활동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할 건지에 따라서 어떤 책을 어떤 순서대로 읽어 나갈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내 활동, 행사 계획 등을 먼저 계획합니다. 자, 학사 달력을 여러분들을 학기 초에 나가게 되는데요. 한 학기 동안에 어떤 대회, 어떤 동아리가 있고, 어떤 상을 주는 대회가 뭐가 있고,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알고, 난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면 좀 더 성공적인 활동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학업과 공부 당연히 열심히 할 거라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고 다들 계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과도 끊임없이 상담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습, 방과후 수업, 자율 동아리, 심지어는 봉사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또 어떤 활동에 꼭 참여할 것인지, 또 어떤 분야로 나는 진로를 끌고 갈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생각하면서 개학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등교 개학 때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